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개최됐던 국제 미래차 엑스포에서는 친환경과 자율주행 등의 도약 발판이 될 지능형 미래자동차 발전에 초석이 될 각종 부품과 기술, 그리고 이를 견인하고 지원하는 포럼들이 4일간 개최됐는데요. 폐막을 앞둔 국내외 250여 업체들의 다양한 볼거리와 미래 자동차 전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첫날 개막식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권문식 부회장과 르노그룹 질 노먼 부회장이 기조연설에서 밝힌 미래차 투자 계획은 대단한 관심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권문식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주역이 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신기술을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신기술 개발과 미래차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 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르노그룹의 질 노먼 부회장도 미래 자동차 시장 핵심 과제는 전기차 양산과 가격 경쟁력에 있는 만큼 2020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겠고 대구시와 함께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튜닝카 포럼은 분과별로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고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 74명의 열띤 강연과 토의가 펼쳐졌습니다. 미래 신기술을 엿볼 수 있는 해외 주요 기업으로는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BYD와 시브, 영국은 대사관을 비롯 제규어와 호리바 마이라, 로막스 테크, 프랑스는 르노 삼성, 독일은 칼슨과 트리스톤, 대만 베스비입니다. 국내 굴지기업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삼성 SDI, 포스코, 넥센타이어를 비롯 에디슨 모터스와 자일대우, 대풍, 그린파워, 우진산전, 시어스, 대창모터스와 대영채비 등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먼저 직구동 전기자동차 분야까지 구현하고 수소차 개발에 앞장서면서 자동차 4차 산업혁명에 꽂힌 자율주행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관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부품 전문 개발 기업 현대모비스 전시장입니다. 대구 국제 미래차 엑스포에서는 더 한층 발전된 자율주행과 AV 기술, 그리고 이를 응용 접목한 분야별 친환경과 자율주차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넓은 공간 곳곳마다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안전 부가장치들이 개발이 끝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상용화된 신기술로 적용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눈과 발을 멈추게 하면서 친구 관계인 젊은 여성 운전자 둘이 자율주행차 체험장을 찾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신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율차까지 직접 타본 소감이 궁금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율주행 체험 생각보다 되게 신기했고요. 정말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정말 타보고 싶은 차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안에서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시행이 되면 더 좋겠죠. 완전 자주 쓰겠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어디 멀리 간다든가 이럴 때도 그렇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안전하다는 가정하에서. 주차 스트레스는 딱히 받진 않는데 이게 상용화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주차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할 그러니까 장소를 딱딱 찝어주니까 주차하는데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운전면허 시험에서 후진과 직각 주차가 부활이 됐지만 아직도 후진 운전을 겁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현실인데요. 여성 운전자들이 피하고 싶은 좁은 주차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주차 신기술을 으뜸으로 뽑았습니다. 고성능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지금까지는 전기차 메카로 인정받는 전시장입니다. 원래 모터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슈퍼카급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 S가 전시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이색 현장이 됐습니다. 이곳은 전기농기계와 소형 전기차 전시관입니다. 다종의 1인용 전기차와 농어촌의 만능 지원군인 경운기를
전기로 바꾼 교통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과 소음 발생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의 필수 이동, 교통수단인 경운계와 농기계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데 앞장선 기업인데요. 선두주자로 출범해서 지금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정삼륜 전기차의 창문까지 장착된 캐빈 바이크까지 출시한 대풍 종합상사에서 김준석 CEO를 만났습니다. 첫마디에 미래 신기술은 대기업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물론 지역 중소업체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눈과 비, 바람까지 막아주고 탑승자 안전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캐빈 바이크 개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전기 운반차를 한 7, 8년 이상 생산해 왔던 회사예요. 그런데 전기 운반차를 생산해서 농가에 이제 보급하다 보니까 이 농어민들이 사용하시면서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비 맞고 바람에 노출되고 추위에 노출되고, 그래서 3년 전서부터 이제 승용형 3륜차를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또 농가의 현실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농사양이 줄어들면서 농가에서도 농사용 운반차보다는 이제 나들이용 이런 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3륜 에코 EV 3륜형 승용차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이 차는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는 차는 아니고요. 시속 최고 속도가 50km 이내로 이제 저속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도에서는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는 것이 3륜차다 보니까는 혹시 전복 사고는 없느냐 이러시는데, 시속 50km 가는 차가 이 커브길에서 커브를 돌 때는 30km로 돌게 되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 1회 충전해서 11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10년까지 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나 도심에서나 단거리 출퇴근용, 또 가까운 거리에 배달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6월부터 이 에코 EV 3륜 승용차를 출시했는데요. 이제 신문 광고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홈쇼핑이나 TV 광고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친환경 걸작품이라는 뜻인데요. 복잡한 도심지에서 좁은 골목과 가까운 거리 이동에 적합한 장점은 곧 유지 비용과 주차난에 시달리는 도시 환경에서 충분한 매력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국산이지만 유럽 인증을 받은 또 다른 소형 전기차를 수입 판매하는 로얄 크루즈를 찾았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한국 총판 류광식 CEO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차종임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전기차라는 특성과 안전성에 우선한 저속용 전기 모빌리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하체와 세시가 하나가 되는 설계 강도와 기술이 최적의 모빌리티를 만들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여기는 대구시가 기획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존으로 참여한 16개의 스타트업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존 옆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충전기 사용을 공유하자는 이색 업체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자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고 개혁해 나가는 차진이 추구하는 제도 개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차진에서 선보이는 망고 서비스라고 하고요. 충전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홈 충전기용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된 충전기를 저희가 제공하는 굉장히 소형의 BLE 모듈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충전기든지 형태를 구애받지 않고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과 함께 저희가 지금 충전 네트워크 상단을 차지하는 충전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전부 다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충전기를 네트워크로 제어한다는 개념뿐만이 아니고 충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개념이 되겠죠. 충전 서비스를 누구든지 사고 싶은 사람이나 팔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충전기와 전기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전기 충전 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호스트가 있을 거고요. 충전기에 있는 전기를 이용하는 유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충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호스트한테 지불하는 중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수익 쉐어하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홈 충전기를 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속 충전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기술이 완속 충전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요. 급속이 되든 완속이 되든 그리고 세상의 어느 형태의 충전기가 되든 금방 적용은 가능합니다. 마무리 현장 점검에서는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가 우리나라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요. 각국의 전문가와 참가 기업들을 비롯 다양한 계층들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 때문이고 실제 커넥티드카 기술을 소개했던 하만코리아 발표자를 만났습니다. 차주를 모시는 지능형 자동차 기술이 바로 커넥티드카인데요. 멀리서 다가오는 주인을 알아보고 문을 개폐하거나 또는 손 모션에 따라서 문을 자동으로 여닫고 시동을 걸어주는 편의 부가장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소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We are standing in front of Tesla, which is not a Korean company, but well, actually I saw a lot of new Korean companies, even with electric cars, which I was not aware. So I'm impressed about the variety of Korean companies doing the electric car. Yeah, I saw some of the distributors here to provide autonomous driving experience. I heard some on the forum even, submitted on the forum for autonomous driving. I think Korea does, yeah. Whereas I think it's difficult for Korean market because they're still using LPG as another technologies. So, and I didn't see many electric vehicles in the streets. Not yet, right. So, but it looks like it will come up soon, at least like on private areas.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킹이라는 지뢰를 견디는 첨단의 방탄 방호 기술 개발 병행도 필수기 때문입니다. 외부 넓은 공간에서는 전동자전거와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시승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를 동승한 관람객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모습에서 간편한 교통수단의 하나라는 생각과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개인 이동 도구라는 점이 연결됐습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는 빠르지만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되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았지만 거센 바람이 천막을 쓰러뜨리는 위세를 부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유난히 바람이 거셌던 야외 전기차 시승 코너에서도 순번을 기다리는 대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형 자동차를 타보려는 조급한 마음에 인파가 몰리면서 북적거리는 사이 운전해본 사람이 타고 내리는 모습이 계속됐는데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소건처럼 차체가 작은 소형 전기차지만 가속력과 제동 성능에 있어서는 고속차 못지않은 느낌을 발휘했습니다. 가끔씩 깜짝 놀란 듯해 보이는 체험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승한 대학생 소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존 차보다는 솔직하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마트 갔다 오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앞에랑 뒤에가 조금 좁은 점이 있어서 어른분들이 타거나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핸들은 괜찮은데 대신에 좀 많이 뻑뻑하고요. 그리고 가속은 크기 치고는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꺾어야 이제 기존 차들이 돌아가는 정도? 그 정도? 대풍 종합상사와 대창모터스, 세미시스코 소형 전기차도 경내 도로에서 직접 운전해 볼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버스보다 탁월한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하는 시승도 병행되고 있었는데요. 에디슨 모터스가 출시한 탄소로 만든 강인하고 견고한 차체 안전성 DNA로 재탄생된 신개념 전기버스인데요. 서울 남산타워의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고 있는 전기버스를 만들었던 기술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이 화이버드 전기버스를 타봤습니다. 취재진은 이 친환경 전기버스를 타고 주변 도로 1.8km 구간을 달렸지만 디젤이나 CNG 엔진 굉음이 없고 전기 모터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승차감을 유지했습니다. 내연기관 버스보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국산 전기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19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초 개최된 대구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는 미래형 자동차 관련 신기술과 트렌드 공유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기초를 다지고 지역 자동차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서 출범됐습니다. 이틀간 열린 전문가 포럼에 참여한 500명 이상의 열기는 쌀쌀한 날씨를 날려버릴 정도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를 위해 대구시와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이 주최하고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과 엑스코가 주관한 포럼과 전시회를 겸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르노그룹이 대구 주행시험
현장에 건립 중인 아시아 태평양 차량 시험센터는 현재 대동공업과 컨소시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에 치명적 파괴 요소인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 농기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1톤급 전기 상용차 개발에 동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 또는 가솔린 엔진으로 돌아가는 비상 발전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직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친환경 정책과 제도, 특히 친환경 분야는 모든 동력이 포함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